보통 피부과에서는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는 하거든요. 근데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릴 거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이 시술은 좀 가성비가 좀 좋은 것 같다 이런 거 있을까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나만 딱 고르자면, 이 영상 보시는 분이라면 여드름이 많아서 흉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분이에요. 울퉁불퉁 얼굴 전체가 여드름 흉터가 있다고만 해서 고민은 아니고, 여드름 흉터가 한두 개만 있어도 고민이 되거든요. 저도 자세히 보면 여기 어렸을 때 하도 많이 짜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곰보처럼 있는 흉터가 있어요. 나머지 얼굴 부분은 맨들맨들한 편이지만 이렇게 한 곳에 흉터가 있으면 좀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드름 흉터 과연 치료가 될까? 그리고 집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여드름 흉터 화장품 바르면 막 없어지는 것들도 많은데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언제? 그러니까 여드름 흉터 없애는 화장품들 많이 광고가 있잖아요. 이제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저 여드름 흉터예요 라고 막상 오시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흉터는 페인 자국을 말하고,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여드름 흉터는 홍조나 색소 침착, 그리고 흉터,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근데 이 앞에 두 가지는 연고나 화장품으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생긴 이 페인 흉터는 집에서 쓰는 화장품으로는 치료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화장품으로 다 치료가 되면 피부과는 쓰여져야 되나? 있을 필요가 없겠죠. 네네. 여드름 흉터는 피부과에서 여러 가지 치료를 해도 사실 100%다 완치가 어려운 질환이긴 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원장님께서는 물론 병원에서 잘 치료하는 방법도 알려주시겠지만 그래도 집에서 좀 이렇게 호전이 될 수 있게 관리하는 방법 이런 것도 알려주실 예정이신가요? 일반적으로 집에서 여드름 흉터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얘기하지만 두 가지 정도는 꿀팁을 드려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오늘 알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집착하시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네. 병원에 오시는 여드름 흉터 고민이신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때문에 고민이에요. 붉은 자국, 어두워진 색소 침착, 페인 흉터. 하나하나 설명드려보면, 흔히 우리가 뾰루지나 트러블, 여드름이라고 하는 거는 얼굴에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쉽게 예를 들면 성벽이 있으면 염증이라는 적군이 쳐들어오는 거죠. 그럼 우리 병사들이 나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 병사들이 혈액에 있는 백혈구예요. 병사들이 막 가서 염증 있는 곳에 싸우기 위해서는 백혈구가 갈 수 있게 혈관이 발달해야 되겠죠. 그렇게 염증 반응이 있고 혈관 발달이 되다 보면 붉은 자국이 남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염증이 더 진행을 하게 되면 더 강력한 적군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럼 성벽이 일부분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죠. 그렇죠. 빨리 쌓아 올려야 되는데 제대로 된 재료가 없으니까 옆에 있는 막 진흙 같은 걸로 일시적으로 막아버리는 거죠. 그게 쉽게 생각하면 색소 침착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오, 이해됐습니다. 피부에는 얼룩덜룩 지저분하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과정인 거죠. 이렇게 흔히 말하는 여드름 자국, 홍조나 색소 침착은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호전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여드름 흉터죠. 여드름 흉터 중에서도 페인 흉터는 치료가 어렵기도 해요. 그럼 과연 여드름 페인 흉터는 왜 생기냐? 우리 누구나 노랗게 농익은 여드름 한번 생겨보신 적 있으시죠? 오, 네네. 딱 짰을 때 어땠죠? 뭐가 나옵니다. 퐁 터지면서 그 안에가 쑥 비어있는 거 누구나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표피 아래 있는 진피 쪽에 염증이 많이 생겼고, 그렇게 농이 찼는데 이게 배출이 되고 나면 그 부분이 버터 녹듯이 녹아버린 거거든요. 쉽게 생각해서 우리 제주도에 있는 화라산을 생각을 해보세요. 안에서 마그마가 막 부글부글 끓다가 퐁 터지고 나서 보면 굳게 되죠, 나중에. 그러면 움푹 파인 형태의 분화구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굴에도 이렇게 푹 패인 흉터가 남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그마를 없애버리면 되겠네요, 원장님. 마그마가 굳었으니까 이제 안쪽에 있는 마그마를 다시 끌어올려야 다시 채워질 수 있는 거죠. 이거 뒤에 얘기할 건데 미리 얘기해버렸네. 원장님, 근데 그 여드름 이 페인 흉터 이 100% 치료가 가능한가요? 여드름 페인 흉터 100% 치료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말 정성을 다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10이라고 봤을 때 6에서 7 정도는 차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성, 바로 시간과 노력과 그 가장 큰 금액이 많이 들게 되죠. 10에서 한 7 정도만 찬다고 하면 다 차지 않는데 그만한 시간과 노력을 내가 들일 필요 있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이 여드름 흉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은 그 흉터의 깊이만큼 스트레스가 엄청 깊거든요. 그래서 조금의 호전, 한 6, 7 정도로 차는 정도의 호전으로도 굉장히 만족을 많이 하세요. 이런
이런 여드름 흉터 치료의 원리는 대부분 다시 손상을 주고 자극을 주고 상처를 내서 차오르는 원리거든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드름 흉터는 페인 분화구라고 했죠. 그러면 그걸 다시 차오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죠? 오... 제가 화산을 잘 몰라가지고 안쪽에 페인 부분을 다시 깨내고 마그마를 만들어서 차오르게 한 다음에 다시 씻고 다시 깨내서 마그마가 올라오게 해서 씻고 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안쪽부터 차근히 해살이 돋게 만들어 오는 원리예요. 근데 이런 흉터가 많으신 분들이 치료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도 흉터가 많다는 건 그만큼 재생 능력이 많이 떨어져서 페인 흉터가 많이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치료를 하더라도 효과가 좋은 분이 있고 효과가 상대적으로 조금 적은 경우도 있게 되죠. 보통 한 8명 정도에서는 이렇게 한 70% 정도 호전이 있지만 나머지 2명 정도에서는 이 정도의 호전을 못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드름 흉터도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나 관리를 같이 하면서 치료를 받냐 또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죠. 원장님이 보시기에 이런 분들은 좀 호전이 빠르더라. 공통점? 특징 같은 게 있나요? 일단 관심이 많으세요. 치료하고 나서의 후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당연히 흡연, 음주, 자외선 차단제 잘 바르고 보습 잘 해주는 이런 재생관리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치료는 치료대로 받고 내 생활은 그냥 신경 쓰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 그런 분들은 치료 효과가 좀 적게 되죠. 예를 들어서 당뇨병 있으신 분들이 약만 처방받아서 먹는다고 금방 호전될 수는 없죠. 평상시에 운동도 하고 식습관 관리도 해야 이런 게 시너지가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병원에서 하는 치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재생을 좋게 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피부 장벽 자체가 약해져 있는 분들은 이런 치료도 어떻게 보면 자극이 될 수 있어요. 홍조가 심하다거나 아니면 피부가 너무 얇고 좀 민감성 피부인 상태이신 분들은 여드름 치료를 먼저 받기 전에 장벽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치료를 먼저 받는 게 더 좋죠. 근데 PD님, 이 여드름 흉터 치료할 때 내 생활 습관 그리고 같이 치료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더 있어요. 여드름 흉터도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드름 흉터는 이 모양에 따라서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뾰족하게 움푹 패인 송곳형이 있고 끝이 날카롭게 패인 박스형 흉터가 있고 부드럽게 완만하게 원형으로 들어간 이런 롤링형 스카가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살짝 튀어나온 비우성 흉터가 있게 되는 거죠. 모양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다 다르고 적합한 치료가 들어가야 호전이 될 수 있거든요. 한 사람도 뭐 한 가지 종류의 흉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여드름 모양에 따라서 적합한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치료에 대한 건 제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여드름 흉터 금액도 비싸고 피부과 가는 것도 힘들어요. 진짜 이거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없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통 피부과에서는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는 하거든요. 근데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늘 2가지 말씀드릴 거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MTS, 마이크로 니들 테라피 시스템인데 요즘 좀 집에서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준비해 봤는데 요거는 보시면 롤러형 MTS고 끝을 보면 약간 철퇴처럼 되어 있는데 미세 바늘이 달려 있어서 얼굴에 롤링을 했을 경우에 이 피부에 자극을 주고 손상된 피부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콜라겐이 생성되고 그러면서 꺼진 흉터가 차오르는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롤러형도 있고요. 병원에서 쓰는 거는 이런 전동형으로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얘도 끝이 보이시나요? 바늘같이 뭐가 있어요, 이제. 얘는 굳이 돌릴 필요도 없고 왔다 갔다 하면서 미세하게 구멍을 내주는 거죠. 근데 얘가 큰 단점 하나가 있어요. 집에서 할 때 어떻게 보면 안쪽으로 자극을 내는 거잖아요. 침습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시도받는 피부가 제대로 소독이 안 돼 있거나 이 MTS 자체를 소독을 못할 경우 그리고 일회용 MTS를 반복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오히려 염증이 생기고 트러블이 생기고 피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용하시더라도 꼭 조심히 사용하셔야 되고 이것도 다 깊이가 있거든요. 바늘의 깊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얼굴도 부위에 따라서 피부층이 다 다르거든요. 표피는 0.05에서 0.1mm, 진피는 1mm에서 2mm 정도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집에서 사용하시겠다면 한 1mm보다는 짧은 거를 쓰시는 게 안전할 수는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트 필링이에요. 여드름 흉터 치료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도트 필링이라고 하는 건 TCA라고 하는 산성 물질을 여드름 흉터 부위에 콕 찍어 발라서 녹여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녹여내고 그 새살이 차올라서 메꿔주는 역할인데 이 약품을 살 수 있어요, 집에서. 근데 이거를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도트 필링에서 집에서 호전됐다고 하시는 분도 많지만 그 도트 필링을 잘못해서 오히려 악화되는 분들도 많거든요. 저희 병원에서 쓰더라도 굉장히 조심히 사용하는 부분이에요. 보통 이렇게 바늘 끝으로 아주 미세하게 한 방울씩 그 흉터에다 넣는 거거든요. 하고 나서 불균증도 오래 가는 편이고 적합한 부위에 시술하지 않게 될 경우 흉터가 더 크게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지만 적극적으로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가능하면 그래도 병원에 와서 결국에 시술 받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원장님이 만약에 피부과 원장 선생님이 아닙니다. 여드름 흉터가 좀 있고 집에서 치료를 하고 싶다. 그럼 어떤 걸 좀 쓰실 것 같으세요? 네? 일단 여드름 흉터가 생기지 않게 예방하는 게 첫 번째고, 만약에 생겨버린 여드름 흉터다라고 하면 병원을 가겠죠. 그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린 건 좀 참고사항으로만 알아두시고, 하더라도 되게 주의해서 사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원장님 이게 바늘이 엄청 보니까 아까 많이 달려있던데 그럼 이거 하고 나서 뭐 좀 따갑거나 아플 것 같은데 뭘 그 다음에 발라야 되나요? 병원에서 하는 거는 조금 차가운 우리 크라이오 같은 걸로 진정 관리를 해주거든요. 근데 집에서는 이런 장비로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차가운 진정 마스크팩이나 아니면 시카 성분이 있는 크림으로 마무리를 해주면 도움은 될 수 있어요. 집에서 MTS를 하면 조금 도움이 된다. 좀 도움 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중요한 게 있는데. 그러면은 준비를 많이 하셨다고 하시니 여쭤보겠습니다, 원장님. 이게 아무래도 여드름 흉터는 병원 꼭 와야지 좀 많이 호전이 될 것 같긴 해요, 원장님. 근데 이게 어떤 시술을 또 얼마나 받아야 어느 정도 좋아지는지,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아프진 않은지 되게 궁금한 게 많거든요. 되게 많으신데. 예, 이거 다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시죠? 하나하나씩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근데 여드름 치료 받아보신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해도 효과 없다더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이전에 어떤 치료 받았는지 여쭤보면 꼭 하나씩, 뭐 피코프락셀 하나 받고 효과 없었어, 고주파 니들 치료 하나 딱 받고 효과 없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 여드름 흉터라는 거는 아까 제가 전쟁으로 비유했었잖아요. 굉장히 강한 상대예요. 적군들이 수십만 명이 있는데 가서 폭탄 하나 띡 던지고 온다고 이길 수 있어요? 총 한번 빵 쏘고 오고 한 대 때리고 오고 절대 그 적군을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죠. 여드름 흉터라는 건 여러 가지 모양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 다양한 치료가 필요해요. 정말 많은 시술로 한 번에 같이 공격해야 겨우 이길 수 있다 라고 설명드렸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보통 여드름 흉터를 위해서 하는 치료는 굉장히 많거든요. 프락셀 레이저도 있고 고주파 니들 치료도 있고 CO2나 어빔 레이저로 하는 숄더링도 있고 서브시전 바늘로 안쪽에 섬유 밴드를 끊어주는 시술도 있고요. 아니면 주사로 우리가 필러 같은 거를 채워 넣어서 볼륨을 올려주는 시술도 있고, 그리고 자가 콜라겐을 넣어서 꺼진 부분을 올려주는 시술도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많은 치료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에서 7 정도가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저희도 이전에는 주로 많이 사용했던 게 이제 프락셀이라던가 고주파 니들 치료를 많이 사용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자가 콜라겐으로 흉터를 올려줄 수 있는 이 약품도 나왔고, 우리가 서브시전을 이전엔 바늘로만 했는데 이제는 큐어젯이라는 장비가 있어서 바늘 없는 주사기가 있어요. 강한 공기압으로 해서 안쪽에 섬유 밴드를 서브시전도 해주고 자가 콜라겐을 생성해줄 수 있는 주베륵을 안쪽 진피층에 넣어줄 수 있는 시술도 있어서 이 시술을 같이 복합적으로 하고 나서는 이 효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저희도 주베룩이랑 큐어젯을 이용해서 여드름 베이스 치료를 하고, 여러 가지 흉터가 있으신 분들은 그 외에 뭐 CO2 숄더링이나 아니면은 필러, 그리고 서브시전, 레이저 등을 포함해서 복합 치료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거를 말씀하시려고 앞에 이제 밑밥을 많이 깔려서 치료, 여러 가지 치료가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굉장히 오래 걸려요. 치료가 한두 번만으로도 그냥 호전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실망감이 클 수 있어요. 차분하게 서로 많은 대화를 하면서 치료를 해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끈기가 좀 필요해요. 이건 너무 광고 같은데. 그러면요, 원장님, 이 꾸준함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치료 기간 보통 어느 정도 잡아야 될까요? 복합 치료를 일회성으로 했을 때 보통 4주에서 6주 간격으로 치료를 진행하거든요. 당연히 흉터가 많으신 분들은 더 많이 필요하고 적으신 분들은 횟수가 적겠지만 평균적으로 저는 한 5회 정도, 그래서 한 5달에서 6달 정도는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가 끝난다고 해서 딱 멈추는 건 아니에요. 흉터를 내고 다시 살이 차오르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흉터 치료가 끝나더라도 한 2, 3개월에 걸쳐서 장기적으로는 막 1년 뒤에까지 살이 올라올 수는 있거든요. 치료가 끝났다고 여기서 끝이구나 보다는 장기적으로 더 올라오는 것도 봐야 되고, 그때 효과가 더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죠. 그러면은 이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비싸진 않나요, 원장님? 싸지는 않은데, 이게 왜냐면 다른 시술 같은 경우에 뭐 5분이나 10분 이렇게 끝나는 시술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저렴할 수는 있어요. 근데 복합 치료를 들어가게 되면, 저도 심하신 분들은 막 저번 주에 한 50분 정도 했었거든요. 너무 흉터가 심해서. 정말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들어가면 엄청 오래 해요. 보통 평균적으로 한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하고, 그리고 진짜 어려우신 분들은 많이 했을 때 한 4, 50분까지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같이 치료하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금액이 저렴하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여드름 흉터도 모양마다 치료 방법이 다 다르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 포함해가지고 이 시술은 좀 가성비가 좀 좋은 것 같다 이런 거 있을까요, 원장님?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나만 딱 고르자면 큐어젯과 주베록 볼륨을 이용한 큐어젯 시술, 바늘 없는 주사라고 했죠. 이 치료가 그래도 가성비는 최고인 것 같다. 왜 바늘이 없는 주사면 아프지도 않겠네요, 원장님? 통증은 있어요. 크림 마취하고 만약에 통증이 되게 취약하시면 좀 신경 마취 같이 하면 충분히 받으시는데 무리는 없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원장님. 다 답변을 해주셨네요. 궁금한 거 다 답변됐나요? 그럼요. 예, 다 됐습니다. 예. 오늘은 여드름 흉터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어요.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라면 여드름 흉터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셨을 거고 고민도 있었고 치료도 받았거나 아니면 받을 예정이실 분들이에요. 흉터에 대한 정말 많은 정보들은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충분히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좀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어떤 치료가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깊은 흉터만큼 그 스트레스, 고민도 심하기 때문에 치료 받으실 때는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시술 전에 원장님과 상담을 통해서 나한테 어떤 치료가 적합한지 앞으로의 플랜은 어떻게 되는지 충분히 상의하시고 치료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주변에 여드름 흉터로 고민하시는 우리 자녀분들, 친구 그리고 엄마 아빠 계시면 이 영상 공유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진심을 담아 시간을 거슬러 아는 닥터 이원장이었습니다.